김태룡의 집중 분석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K리그 클래식 5라운드 경기였죠. 지난 주말 있었던 FC 서울과 울산현대의 경기를 재조명해 봅니다. FC 서울 입장에서는 아직 개막전 이후에 5경기째 결국 승리를 못하고 있는데 결국 매 라운드 반복되는 그런 리듬들이 있고요. 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몰리나와 대안이 먼저 선취 득점을 한 이후에 허용한 동점 승부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욱더 많이 남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오늘 경기를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FC 서울의 선취 득점 장면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이렇게 공격적인 진영에서의 조합 플레이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왔죠. 여기서 볼을 첫 번째로 잡았던 고명진 선수와 하대성 선수 그리고 고요한 선수까지 이 세 명이 머릿속으로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첫 번째 조합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고요한 선수의 크로스 타이밍과 몰리나의 세도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죠. 이런 부분은 공격적인 조합 플레이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장면이기 때문에 FC 서울의 장점이자 상대 수비가 자리를 잡고 있어도 좀처럼 막기 힘든 형태의 공격입니다. FC 서울의 이런 첫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FC 서울에게는 올 시즌 유난히 이런 사고에 한 실점이 많은데요. 실점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역시 상대가 잘해서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후에 득점에 성공했다면 그것은 수비수로서도 어쩔 수는 없겠지만 지금과 같이 다소 좀 불운, 즉 사고에 한 실점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실점도 그러한 장면이죠. FC 서울로서는 다만 시간대가 좀 아쉬웠습니다. 전반전을 2대0 앞선 상태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 후반전에 조금 편안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간대에 추격골을 허용하면서 후반전 리듬을 좋지 않게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울산현대의 두 번째 득점 장면입니다. 지금도 전방 측면 쪽에서 나가는 전진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다소 좀 아쉬운 상황이라면 김주영 선수의 또 타이밍인데요. 지금 김주영 선수가 볼에 대한 접근이 다소 좀 늦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금 진로를 가로막다 보니까 이것이 파울로 연결됐고 울산현대 입장에서는 철대 축구답게 세트피스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 파울이 실점의 첫 번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세트피스에서 방어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맨마킹, 즉 사람과 사람을 막아내는 데일마킹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좀 위치를 서주는 지역방어인데 이 장면에서는 1차적으로 한상원 선수의 킥이 워낙에 좋았죠. 하지만 김치곤 선수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 김진규 선수와 아디 선수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믿음을 너무 좀 과한 나머지 서로 김치곤 선수를 좀 양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곤 선수가 편안하게 헤딩을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페널티 에리어 이 위험지역내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동료 선수들끼리 미루면 안 되는 상황이 꼭 필수적인데 지금 장면에서는 아디와 김진규 선수가 김치곤 선수에 대한 그런 인식을 서로에게 미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FC 서울은 이날 득점에 성공한 몰리나와 대안의 활약 당연히 훌륭했지만 오랜만에 미드필드로 출전한 고요한과 전반 초반부터 경기에 큰 영향력을 보였던 하대성의 역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FC 서울은 특히 2대0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하대성이 한 번쯤 쐐기골을 터뜨려줬다면 경기를 더욱더 편하게 갖고 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사실 이러한 부분이 올 시즌 계속되는 서울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쐐기골을 성공시켜준다면 경기 리듬 자체를 굉장히 편안하게 상대방을 주저앉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마지막 집중력이 다소 좀 아쉽습니다. K리그 클래식 5경기를 치른 현재 FC 서울의 기록은 3무 2패입니다. 물론 기록은 좋지 않죠. 하지만 팀 내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경기력 자체는 선수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FC 서울로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적인 문제, 또 공격 작업을 진행할 때 그런 빌드업상의 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만 역시 기본적인 경기력과 선수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0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샌다이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14일 슈퍼매치가 있습니다. 이 경기,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지만 14일 수원과의 슈퍼매치에서 이 경기조차도 결과가 좀 좋지 않다면 더 이상 결과에 비해서 또 분위기 좋다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FC 서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슈퍼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